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을 하기 전까지 22번의 이사를 하고 내 집 마련을 한 붙박이 별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담스럽진 않으셨어요? 저도 공개해야 되고 또 제가 사는 집까지 공개해야 되는데 남편이랑 또 아이 둘도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또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아이 별 말씀. 동네가 어디예요? 아, 여기는 성북구 기름동인데 저희 집 옆에 성북구 대장이 있어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 롯데캐슬이거든요. 들어올 때 이 땅을 무게공지로 해서 저기 보면 놀이터, 공원, 운동시설, 여기 도서관까지 근교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구에서 선호도가 굉장히 이제 많은 단지인데 뭐 환경이라든지 연식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학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1000세대 이상의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많은 인프라들이 같이 들어와요. 상가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도서관, 공원 같은 것도 들어오고 근데 이제 그거를 같이 누릴 수가 있으니까 신축 대장 옆에 있는 구축은 그만큼의 이제 혜택을 그냥 누릴 수 있는 거죠. 우선 기름동 같은 경우는 현대백화점까지 이제 저희 아파트도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리고 기름역도 저희 이제 단지에서 한 10분 정도 걸리고 병원도 굉장히 가깝고요. 그리고 도서관, 공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서 아이들을 키우기 굉장히 친화적인 그런 동네라고 생각을 해요. 단점이요? 아, 있죠. 우선은 언덕이라는 점. 수요가 많아야 그만큼 가격 상승이 되는데 직장을 품은 곳, 뭐 강남, 여의도, 광화문 이런 곳이 훨씬 더 많이 오르죠. 근데 여기는 병원이나 대학교 이런 것들은 있지만 많은 종사자 수를 둔 그런 직장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아파트는 아파트 축제도 있어가지고 엄마 아빠들 다 나와가지고 막 축제 때 애들이랑 다 같이 놀고 막 진짜 재밌어요. 저기 앞에가 바로 학교예요. 초등학교 키우는 엄마들 엄청 많아요.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 다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흡연 금지 구역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저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인데 단지 내에 있잖아요. 근데 집까지 이제 또 가는 길도 굉장히 짧고 또 안전하고 여기예요. 여기가 저희 집 앞이에요. 저는 작년 8월에 등기 쳤습니다. 제가 구매할 때는 6억 7천으로 구매했습니다. 뭐 6억대 아파트도 있고 7억대 아파트도 있고 그 이상 뭐 아파트도 많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갈 수 있는 아파트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것을 골라온 곳이 이 곳입니다. 1억 5,500만 원이 올랐다고 되어 있고 23% 예상 수익률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은 완전 특 올수리 인테리어를 해놨기 때문에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오르고 거래하면서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단지에 있는 1층만 안 오르는 건 아니에요. 1층도 오르는데 다만 선호도의 층이 이제 수요층이 얇은 거죠. 근데 저처럼 아이를 좀 다그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키우고 싶다 이런 사람한테는 1층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가족 사진이 아예 처음부터 있네요. 일하러 나가거나 돌아올 때 이 사진 보고 이제 힘내라고 첫째랑 둘째 사진이에요. 네, 네. 실례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여기는 집이 몇 평 정도예요? 여기 24평이에요. 돈을 다 모아서 사신 거예요? 아니죠. 당연히 대출을 받아서 샀고요. 그때 2억 8천 정도 시드가 있었고 나머지 4억 천은 이제 대출을 받아서 샀습니다. 신생아 특례로 대출을 이용했는데 8월 말부터
2.9% 금리로 175만 원씩 이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내 집 마련하기 전까지 집을 22번 이사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서울에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강원도에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충청남도에 있었어요. 와. 근데 이제 한참 예민한 그런 나이에 계속 주거지를 옮기는 게 계속 적응을 할 만하면 또 떠나고 적응을 할 만하면 또 떠나고 살았던 집들이 좀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이렇게 좀 외딴 집 그리고 조금 되게 저렴한 집 뭐 이런 집이었는데 아이들은 저 같은 그런 경험을 좀 안 하기를 바랬고 22번 이사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안전이에요. 지금 내 집을 갖고 나서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세요? 완전 좋죠. 저랑 제 가족이 노아의 방주에 탄 그런 느낌? 제가 살고 싶은 만큼 있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본 20평대보다 넓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떤 꿀팁이 있을까요? 특히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 물건이 다 나와 있게 되면은 집이 더 좁아 보여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실에 붙박이 장을 해가지고 모든 물건을 여기다 넣어놓고 아, 여기가 전부 다 수납 공간인 건가요? 네, 이거 다 수납 공간이에요. 아, 그냥 벽인 줄 알았어요. 네? 이렇게 그냥 벽인 줄 알았어요. 아니 이렇게 해서 어떤 보면 집도 그래서 되게 깔끔해 보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짐이 많이 나와 있지 않고 아이들 뭐 겨울옷이라든지 화장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여기에 수납할 수 있어서 짐이 안 나와 있으니까 넓어 보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1층이잖아요. 네. 어떻게 1층을 또 선택하시게 됐어요? 제가 아들 둘맘이고 남편도 좀 발망치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특히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조용히 해, 뛰지 마, 발꿈치 이렇게 들고 다녀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억압하게 되는 아이들도 편안하게 그리고 저도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마음에 1층에 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1층이면요 네. 도둑 들어올까 봐 걱정돼요. 저가 저렴한지 그리고 음. 사람 많이 없는 그런 곳에 많이 살아서 저도 침입에 대한 위험이 있어요. 실제로 도둑이 들어온 적도 있고요.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침입에 대한 항상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방범방충망을 설치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잠금 장치가 있어요.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하나 또 있잖아요. 아, 밑에. 네, 이게 특수 소재라 가지고 칼로 찢어도 이게 안 찢어지는 그 특수 소재예요. 이게 안 찢어져요. 오, 지금 칼로 하셨는데. 네. 너무 비싼 거 같아요. 아 맞아요, 비싸요. 그럼 이제 집을 본격적으로 볼 텐데 네. 아, 집이 네. 너무 깔끔하고 이쁜 것 같아요. 여기 몇 년 된 아파트예요? 여기는 23년 된 아파트입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완전 구축이었고요. 기존의 것들을 이렇게 수리하시면서 살지 않아가지고 그냥 순정 인테리어라고 하는 그 처음의 인테리어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집을 볼 때는 이제 어디를 봐야 하는지 제가 너무 궁금한데 한 네. 번씩 알려주실 수 있어요? 네, 우선 구축을 볼 때 천장을 계속 봐야 됩니다. 혹시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누수가 있으면 물이 마르더라도 자극이 무조건 남거든요. 그래서 천장을 보고 천장에 그런 데가 있는지 없는지 곳곳에 봐야 되고, 만약에 저희처럼 1층 세대가 아닌 경우에는 밑에층까지 가야 돼요. 왜냐면 밑에가 세게 되면 제가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위아래를 다 확인하셔야 돼요. 아, 여기는 저희 첫째 아들 방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눈을 마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보면은 민망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걷게 되면 저희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탑다운 블라인드를 설치했습니다. 장난감이 지금 책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장난감을 좋아하나 봐요, 아이들이. 제가 어릴 때 이사를 되게 많이 다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사를 다닐 때 이렇게 제 짐이 많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또 엄마가 다 손수 포장을 해야 됐대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 사줘라고 했을 때 그랬던 상실감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이제 사주긴 했는데 가장 추천해줄 만한 장난감 하나 고른다면? 그냥 사주지 마세요. 부엌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주방이고요. 저는 샤시를 봤는데요. 예전 샤시가 있었는데 단열이나 방안이 안 된다면은 밥을 먹으면서 저도 떨어야 되지만 아이들도 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샤시를 이제 교체했어요.
BRP라고 해가지고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샤시 교체하는 거를 이제 무이자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8년 무이자로 해서 샤시를 다 교체했어요. 940만 원이 나왔는데 사실 비용은 되게 크죠. 우선 샤시를 언제 바꿨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샤시가 제일 비싸거든요. 여기서 곰팡이 같은 걸 좀 봐야 돼요. 베란다 같은 경우는 바로 바깥하고 접하고 있기 때문에 결로라든지 곰팡이 같은 게 온도차 때문에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들어오실 때 곰팡이 특수 처리를 하고 이렇게 이제 방수 재질이나 아니면 특수 재질로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코팅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 뭐예요? 36.9억이라는 이제 저의 목표인데 이 숫자를 볼 때마다 아 그래 내 목표는 36.9억이지 하고 뭐 냉장고 문 열 때 아 이거 맞아 이거 이렇게 먹는 거 맞아 나 이러면서 화장실이네요, 이제? 네네.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밑에 보면 물이 습기가 차잖아요. 이 밑에가 썩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썩어 있으면 그만큼 흥정해서 가격을 깎을 수 있어요. 문을 자주 열어놓지 않게 되면 습기 같은 게 나무가 먹어서 거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만지면 두둑 나무들이 이렇게 우두둑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썩어서? 네, 썩어서. 지금 환풍기인데요. 네. 이제 아이들이 겨울에 추운데 난방이 안 되니까 바람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여기 헤어드라이, 바디드라이가 돼요. 그럼 따뜻한 바람이 머리를 말려줘요. 우와! 그 다음에 몸도 따뜻하게 해주고. 감기 걸리면 또 이렇게 많이 아플 수도 있으니까 신생아는 겨울에 특히 유용한 것 같아요. 오, 여기 매트가 되게 많네요. 아, 네. 이제 저희가 잘 때 큰 매트리스를 이용해서 잡니다. 저는 아이들이 조금 더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침대를 놓지 않았어요. 둘째랑 자요. 그래서 남편이 본인 매트를 여기다가 깔고 그 다음에 둘째 매트를 저기다가 깔고 저는 이제 첫째랑 저희 첫째 아들분과 자거든요. 화장실이 조그맣게 있는데요. 제가 이 집 처음 계약할 때 여기가 옷장이었어요. 그래서 장판 같은 거 있고 이런 거 다 떼고 옷장으로 쓰셨는데 저는 만약에 여기 변기나 이런 거가 연결이 안 되고 이런 세면대를 놓지 못하면은 이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문구를 계약서에 넣었어요. 왜냐면 4인 가족에게 화장실 2개는 필수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다행히 화장실이 연결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더 볼만한 게 있을까요? 배수가 잘 되는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물을 뿌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물이 잘 내려가나요? 라고 한 번이라도 물어보고 그런 부분은 이제 계약서 쓸 때 확인 설명서 부분에 있거든요. 매도자분이 물 잘 내려간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분이 물 잘 내려간다라고 거기다 체크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물이 안 내려가면 그걸 근거로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쭉 둘러보다 보니까 이런 집 구하고 싶은데 네. 뭘 해야 돼요, 제가? 살 수 있는 상황이면 살 수 있는 집 중에 가장 좋은 거를 컬렉트하고 그중에서 제일 좋은 걸로 셀렉트를 하고 만약에 내가 지금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공부를 하면서 돈을 모아야겠죠. 근데 이때 언제까지라는 그런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결혼할 때 결혼하고 나서 이제 남편이랑 수중에 집에 쓸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 미만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10년 이내 아니면 아이가 첫 8살이 되기 전에 무조건 초등학교 앞에 아파트로 가자라는 그 기간이 있었어요. 그거를 솔직히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좀 집에 만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애 주기에 따라서 필요한 집이 다를 건데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많이 오르는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고생해도 돈을 더 수익률이 높은 집이 좋은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냥 아이가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저도 일을 하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집이 지금 저한테는 좋은 집 같아요. 아이가 이제 처음에 첫째가 태어났을 때 제가 살던 집이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었는데 비가 오는 날이면 언덕에 유모차니까 저는 우산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비를 입고 이제 밀고 올라가면 엄청나게 비가 막 얼굴에 막 이렇게 쏟아져요. 이 비 오는 거에서 빨리 좀 가고 싶다고 하면 제가 또 그 와중에 또 그 비를 맞으면 뛰어요.
빨리 뛰어서 빨리 이제 애기 좀 막 비 맞고 이런 거는 이렇게 눅눅하니까 빨리 도착하게 해주고 싶어서 살던 곳이 목자골목이었는데 아이랑 같이 가다 보면 담배 냄새가 또 굉장히 많이 나요. 근데 그 목자골목인데 담배 태우지 마세요 이런 말 못 하잖아요. 공원 놀이터를 이용했는데 뚜루룩 올라가거든요. 근데 아이가 따라가요. 차가 싱싱 다니고 배달 오토바이가 너무 많이 다니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데? 제가 뛰지 마, 위험해, 나가지 마. 부정 또, 언어를 쓰고. 네, 부정 언어를 줄 뿐더러 이제 날카로워지죠. 다칠까봐. 이희진 씨는 진짜 좀 힘들었다. 그런 곳 있으셨어요? 네, 있었어요. 강원도 영월에 상동이라는 곳인데 거기가 폐강촌이에요. 근데 제가 이사간 집이 우선 가장 힘들었던 거는 그 집에 보일러가 없어요. 그 집에 수도가 없어요. 그리고 화장실 푸세식이었어요. 서울에 있다가 그때가 2기였어요. 정말 나무로 불을 지펴가지고 끓여서 그 뜨거운 물이랑 와. 섞어서 큰 이제 대야 같은 데다 넣어가지고 목욕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그 밖에서 부는 비바람을 다 맞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어려움을 다 이렇게 엄마가 맞으시고 저랑 남동생한테는 가장 따뜻한 밥 매일 새밥 해주셨고요. 매일 새로운 반찬 해주셨어요. 그리고 옷 같은 것도 진짜 깨끗하게 빨아서 다려서 주셨고 항상 좀 사랑한다고 말하셨고 막 도시락 같은 거 옛날에 싸게 되면 편지 같은 것도 넣어주시고 반찬도 완전 부잣집 반찬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항상 느낄 수가 있었어요. 조금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좀 안 좋거나 이렇게 해도 사랑을 이제 많이 주시면 아이 입장에서는 되게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여기 오기 전에 10.5평에서 막 살려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전에 제가 이제 저도 지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이랑 남산 타고 갔을 때 불빛이 진짜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너무 많죠. 그래서 저 많은 불빛이 다 집이란 말이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저 집을 갖게 됐을까? 당연히 서울 집은 마련하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 압도와 함께 그냥 단절을 그냥 제가 그때는 시켜버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내 집 마련을 하고 나서 느낀 거는 지금부터 이제 뭐 집을 사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시면은 돈을 모으시고 또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집을 계속 찾아보시고 또 언제까지 또 샀다는 데드라인을 정하셔가지고 계속 나아가시면 서울 내 집의 문을 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함께 하면서 힘이 네. 되어준 이제 가족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엄마한테 진짜 생각하면 감사한 게 너무 많고요.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에너지를 주시고 그랬던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엄마는 정말 대단하셨다. 30년 뒤에 두 아들에게 아들이요? 36이랑 32살이 됐고 집도 막 혼자 오르고 네. 이렇게 하니까 막 좀 묵직하네. 36살의 준영이와 32살의 준서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엄마 아빠의 어떤 그런 사랑과 기억이 그런 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엄마는 아빠는 항상 너네 응원하고 그리고 너네가 원하는 곳이 있으면 목표를 세우고 방법을 찾아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엄청 사랑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로 만들어줘서 엄청 고마워. 여기까지. 이거 좀 생각 못했는데? 저희가